안녕하세요. 이다지입니다. 첫 번째 사연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은 친구들이 메일을 보내줬어요. 근데 메일을 주소를 확인을 잘 안 해가지고 잭잭스라고 하는 메일로 보내야 되는데 저희 회사로 자꾸 메일을 보내가지고 여러분들 메일 주소를 좀 잘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뭔가 코너 이름을 뭐로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선생님이 짹짹이라고 부르니까 짹짹이들이 방앗간을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짹짹이 방앗간이라고 했습니다. 짹짹이 방앗간의 두 번째 사연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고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또 심오한 고민들이 열등감이나 자기 애에 대한 부분이더라고요. 대표적인 사연이 될 만한 거를 선정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속으로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모든 경쟁에서 1등을 하거나 최고가 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걸요. 그래서 항상 드는 생각이 있어요. 매 순간 최고가 될 수 없고 늘 1등만 할 수 없는데 왜 제가 살아야 할까요? 차라리 자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늘 주위 사람들은 자기가 본인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나같이 예쁘지도 않고 상위 0.1%의 타고난 천재도 아니고 항상 1등도 못하는 존재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티를 안 내지만 지금도 그런 마음을 먹어요. 제가 만약에 아이유님처럼 예쁜 외모와 대단한 가창력을 갖거나 선생님처럼 타인의 롤모델로 인정받고 역사 같은 학문적인 분야에서 압도적인 성취를 냈다면 저는 아마 저를 공주님처럼 사랑했을 거예요. 요새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당장 사라지려고 했어요. 밧줄이 보일 때마다, 약이 보일 때마다, 칼이 보일 때마다. 근데 부모님께서 저한테 투자한 돈이 있는데 갚으려면 10년 정도 잡아야 하니까 제가 30살 전에 돈을 다 갚고 제 생일날 민폐를 최대한 안 끼치게 방 안에서 자살하려고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또 미련이 남습니다. 살면서 몇 번이나마 있었던 행복했던 성취의 순간이 지금 저를 잡고 있어요. 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사연이었어요. 일단 반말로 상담을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사연을 보내준 짹짹이는 마음이 아픈 상태야. 자기한테 정말 높은 기대치를 부여하고 그러니까 또 목표를 세울 때도 어떻게 하겠어? 엄청나게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로 설정을 하겠지. 그리고 나서 막상 그게 달성되지 못하면 너무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좌절하는 거지. 항상 1등이 되고 싶다는 건 다른 사람을 늘 이기고 싶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늘 내가 이겨야 하는 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거 다른 사람이 나의 적이 아니라 너는 너 자신을 적으로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최고 상태의 나의 모습이 있겠지. 근데 그 모습이랑 현재의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도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했지 하면서 너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잖아. 사실 목표를 설정해서 성취하면 보통 사람들은 기분이 좋거든? 근데 그 목표가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거면 사실 어떤 성취를 해도 기쁘지가 않아. 왜? 성공을 해도 또 다음 성공을 고민을 해야 되니까 더 불안해지거든.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짹짹이는 너 자신이랑 먼저 화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나, 부정적인 나, 내가 싫어하는 나랑 먼저 화해해. 사실 너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야? 선생님 생각하기에 짹짹이는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언젠가는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생각 아니야? 나는 최고가 아니니까? 버림받을 게 뻔하니까? 그러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는 거잖아. 늘 실패하면 어쩌나, 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걱정하는 현실이 진짜 현실이 되기 전에 그냥 자살을 해버리겠다 라고 하는 생각까지 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선생님은 사연을 읽으면서 늘 자기가 1등이 되어야 되고 최고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은 그 불안 수치가 너무나 높아. 왠 줄 알아? 본인이 인정하는 최고가 돼도 그 자리를 유지해야 되잖아.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스스로 최고여야 되고 1등이어야만 나는 존재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짹짹이도 알 거야.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인지를 스스로 알아야 돼.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내신 시험에서 수학을 100점을 받고 싶었어. 그래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80점만 받은 거야. 그럼 학생들은 정말 쉽게 완전 망했어 라고 말하거든. 얘들아, 완전 망한 거는 빵점 받았을 때야. 그러니까 그 언어 습관부터 고쳐야 돼.
0점을 받았을 때 완전 망한 거고 80점이라는 점수를 만들어낸 나의 노력 과정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이지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열등한지 그걸 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선생님이 강의에서 정말 많이 하는 얘기인데 사람은 다 자기만의 바다가 있거든. 나는 내가 건너가야 하는 나의 바다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건너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돼. 근데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저 친구는 저기 있네 라고 하는 생각은 내가 건너가야 될 나의 바다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야. 왜 남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어? 최고가 아니어도 돼. 지금보다 나아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선생님이 정말 사인할 때 항상 친구들한테 써주는 문구가 있거든. 이 지사님의 노래 중에 너는 그대로 빛난다 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 그 문구를 읽어줄게. 길가에 이름 모를 여린 꽃 하나가 나를 보며 괜찮다고 속삭여 주었네. 너는 그대로 빛난다. 바람에 흔들리던 나뭇가지가 제자리를 서성이던 나에게 말했네. 너는 그대로 빛난다. 너는 그대로 빛난다. 너는 그대로 빛나는 존재니까 다른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랑 화해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멈춰줬으면 좋겠어. 사실 요번에 했던 고민은 선생님이 상담 내용을 정리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어떤 상담을 해주면 이 친구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미 너무나 부정적인 자아에 매몰되어 있는 친구라서 걱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말은 하지 않아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 살아가면서 내가 더 우월한 존재가 될 수 없으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자기 혐오를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